어머니, 제발 그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순이는 제 오랜 친구입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봉사 활동을 하고 교회도 다녔죠. 그런데 어머니, 믿으셔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는 절실합니다. 최근 서울에서 70대 어르신이 평생을 함께한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다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건이 결코 먼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 심지어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소중한 분들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부모님을 보호하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노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지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현명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기도 하죠. 특히 자신의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은 생각보다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왜일까요?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개인 정보와 재산이 집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닙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60% 이상이 피해자의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가 평소 신뢰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 친척, 이웃 혹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가 때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죠. 최근 사례를 보면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함께한 지인을 통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박모 씨는 10년 이상 함께 봉사 활동을 해온 교인에게 5억 원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돈은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이었죠. 범인들은 처음에 소액 투자를 제안하며 신뢰를 쌓고 초기 수익금을 통해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서두르게 만들죠. 특히 종교단체에서 만난 사람들은 신앙심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된 투자입니다. 부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는 말로 설득하는 것이죠. 서울중앙지검 통계에 따르면 종교단체를 통한 사기 피해액만 최근 5년간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2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단순히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와 권위, 친밀감을 모두 이용해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급하게 결정하도록 만들고 신뢰할 만한 외형과 언어로 마음을 조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무리 친한 교인이라도 투자나 금전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둘째, 종교 활동과 경제적 문제는 절대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급하게 결정하도록 압박하는 사람은 100%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집을 방문하려 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잠깐 들러서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라거나 중요한 서류를 보여드려야 합니다라는 말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어려운 교인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큰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믿음은 소중하지만 금전과 연결된 순간에는 반드시 의심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노년의 자산은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상의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신뢰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밀함과 신앙심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때로는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종교단체와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가장 믿음직스럽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박모 씨 사건처럼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사람에게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범인들은 소액 투자로 시작해 점차 큰 금액을 요구하며 종교적 언어와 친밀감을 이용해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금전과 관련된 판단은 감정이 아닌 지혜와 객관적 확인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선 또 다른 유형의 사기와 접근 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예방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부모님과 스님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노후와 재산을 지키는 생존 지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소중하지만 안전은 더 소중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감정보다 지혜를 우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재취업이나 부업을 미끼로 접근하는 두 번째 유형의 사기 사례를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리적 접근과 계획적 기만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첫 번째 유형만으로도 우리의 경각심은 충분히 높아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마주치지만 절대로 집으로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은퇴 후 할 일이 없거나 용돈을 벌고 싶은 노년층에게 접근하는 사기꾼들의 수법은 매우 교묘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모 씨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접근한 사람이 결국 전세 보증금까지 모두 빼앗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심리적 접근과 믿음 형성 과정을 철저히 계획합니다. 첫 단계는 친밀감 형성입니다. 마트나 은행 앞에서 설문조사를 가장하며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이 인정받는다고 느끼며 경계심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끼 상품 제시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손쉬운 업무입니다. 월 200만 원 보장, 시간 자유롭게 일하세요라는 식으로 달콤한 조건을 내세우죠. 특히 요즘에는 어르신 디지털 강사라는 명목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위험합니다. 바로 돈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초기에는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시작하지만 이후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거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가는 서류나 인증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류는 위조되었거나 다른 업체의 것을 도용한 것이죠.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사기꾼들은 정부 지원 사업이라 안전합니다. 대기업 협력업체입니다라는 식으로 신뢰를 더욱 강화합니다. 심지어 유명 기업의 로고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며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위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접근하는 사람은 조건과 상관없이 거절해야 하고 교육비나 장비 구매를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집으로 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년층에게 재취업이나 부업의 기회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나 구청, 주민센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확인하고 민간업체를 통해 접근할 경우 자녀나 가족과 상의하며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절차만 거쳐도 대부분의 사기 시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모 씨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은 사기꾼들은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약점을 이용해 점차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점입니다. 초기 친밀감 형성부터 미끼 제시, 금전 요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하며 피해자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꾼들은 감정적 신뢰까지 이용합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접근법과 함께 피해자가 지닌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말로 자존감을 높이며 심리적 함정을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요구가 아닌 오랜 시간에 걸친 계획적인 속임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 예방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안은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비나 장비 구매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셋째, 급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경우
반드시 잠시 멈추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상당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모 씨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사기꾼들은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피해자의 재산 전부를 노립니다. 특히 노년층은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경계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믿음이나 좋은 기회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세 번째 유형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바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만나는 사람들. 하지만 절대로 집으로 들여서는 안 되는 이웃과 동네 주민과 관련된 사기입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은 친밀감과 신뢰를 이용한 장기 전략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배신감을 남깁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5년간 같은 아파트 주민과 매일 아침 운동을 같이 하고 음식을 나누던 이웃에게 큰 금액을 사기당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단순한 순간적 범죄가 아니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관계를 쌓은 뒤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이유로 경계심을 늦추고 결국 소중한 재산과 개인정보를 모두 노출하게 됩니다. 이들의 접근은 단계별로 체계적입니다. 우선 아파트 커뮤니티나 노인정을 통해 친밀감을 쌓고 작은 선물이나 대화로 신뢰를 형성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개인적 비밀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은밀하게 금전적 요구를 합니다. 이처럼 평범한 이웃조차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은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집안에는 통장, 부동산 계약서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잠깐 차 한잔하며 이야기하자라는 제안에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는 좋지만 금전 문제와 연결될 때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족을 사칭하는 네 번째 유형과 그 심리적 접근 방식, 그리고 이를 방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파트 2를 통해 재취업과 부업을 미끼로 한 사기의 교묘한 수법과 예방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행동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히 마주치는 사람들, 바로 가까운 이웃이나 동네 주민과 관련된 사기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친근하지만 오히려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를 보면 피해자 이모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는 이유로 이웃에게 신뢰를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을 같이 하고 반찬을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그 이웃은 점차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재산과 개인 정보를 캐내고 결국 거액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 유형의 사기꾼들은 접근 방식이 매우 체계적입니다. 첫 단계는 일상적 친밀감 형성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같이 하거나 평범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물이나 음식을 나누며 친근감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되며 피해자는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개인적인 비밀 공유를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사기꾼은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도록 만듭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라는 식으로 접근해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이나 가족 관계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공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이후 범행 단계에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범행입니다. 사기꾼들은 특수한 금융상품이나 투자 기회를 소개하며 피해자를 유혹합니다. 아파트 주민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 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만 알려드리는 정보예요 라는 식으로 은밀함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춥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웃을 가장한 사기 범죄는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이후 이웃 간 교류가 줄어든 틈을 타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이 유형의 가장 큰 위험은 장기전을 펼친다는 점입니다. 사기꾼들은 당장의 이익을 노리지 않고 수개월에서 때로는 1년 이상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완전히 확보한 뒤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은 훨씬 크고 경제적 피해도 막대합니다. 특히 우리끼리만의 비밀이에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와 같은 은밀함을 강조하는 문구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아무리 친한 이웃이라도 금전 거래는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나 재산 관련 사항은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셋째, 비밀을 강조하며 접근하는 경우 100% 의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집으로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통장, 부동산 계약서 등 중요한 정보가 집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잠깐 차 한잔 하자는 말에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 자체는 좋지만 금전 문제와 연결되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는 친근감과 신뢰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유형일수록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 있으므로 예방과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네 번째 유형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평소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일부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족이나 친척을 사칭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한 어르신이 아들의 목소리를 흉내낸 사기꾼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인 줄 알고 수술비를 송금했지만 결국 모두 사기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기 유형의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SNS, 인터넷, 심지어 택배를 가장한 방문으로 가족 사진이나 정보를 수집합니다. 둘째, 감정 자극 단계입니다. 엄마, 저 큰 사고 났어요와 같이 부모의 마음을 급박하게 자극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셋째, 협박과 회유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안 보내면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또는 곧 갚을게요. 이자까지 드릴게요 라며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이용한 목소리 변조까지 등장해 부모가 실제 자녀의 목소리라고 믿도록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절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존 연락처로 다시 확인하고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가족에게 알리며 현금이나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다른 번호로 연락을 시도한다고 해도 이를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원래 번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자녀와 미리 약속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한 금전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방식으로 연락하자는 규칙을 만들어두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일부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바로 가족이나 친척을 사칭하는 사기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한 어르신이 자신의 아들인 줄 알고 5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이는 모두 사기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아들이 수술비가 급하다고 해서 송금했지만 그 아들은 실제로 아무런 위급 상황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감정과 신뢰를 악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기꾼들은 먼저 정보 수집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SNS나 인터넷을 통해 가족 관계, 사진, 생활 패턴 등을 파악하고 때로는 택배기사 등을 가장해 몰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다음 단계는 감정 자극 단계입니다. 엄마, 저 큰 사고가 났어요. 지금 당장 도와주셔야 해요. 라는 식으로 부모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비슷하게 흉내내거나 통화 품질을 떨어뜨려 의심을 피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협박과 회유입니다. 지금 당장 송금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라거나 이자까지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자녀의 목소리를 AI로 완벽하게 재현해 실제로 통화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심리적 약점을 정확히 노리며 정신이 흐릿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새벽, 주말, 늦은 밤을 주로 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긴급한 상황이라도 반드시 자녀의 기존 연락처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금전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가족과 공유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셋째, 현금이나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자녀의 친구 번호, 직장 번호 등을 사용해 연락하는 방식도 있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가족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때로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자녀와 미리 안전한 규칙과 연락 방식을 정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긴급한 금전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특정 번호를 통해 연락하고 송금은 가족 전체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사전 약속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사기꾼들이 가장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전문가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접근하는 이 유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을만하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한 피해자는 흰 가운을 입고 신분증까지 제시한 보건소 직원에게 집안에서 금품을 요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건강검진과 코로나 검사를 제공한다는 안내였지만 이는 모두 위조된 신분과 서류를 이용한 사기였습니다. 이 유형의 사기꾼들은 먼저 신뢰를 구축합니다. 전문가처럼 보이는 복장과 말투, 위조된 신분증, 가짜 명함까지 사용하며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후 공포를 조성합니다. 이 지역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실버타운 거주자 명단에도 이름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불안감을 심어주죠.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며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합니다. 지금 바로 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피해 보상도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로 설득합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문가 사칭 범죄는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의료인이나 방역 직원을 사칭한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시의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폭염에는 에어컨 점검원, 겨울철에는 보일러 점검원으로 변신하며 사회적 이슈와 연결시켜 신뢰를 쌓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 신청을 도와드립니다와 같이 개인 정보를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처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예고 없이 방문하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라면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신분증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절대로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결코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으며 현금을 요구하거나 통장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유형은 겉보기에는 전문성과 권위를 이용하지만 결국 개인정보와 금전을 노리는 사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이런 상황에서 경계심을 늦추기 쉽기 때문에 예방과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건강과 의료를 미끼로 접근하는 사기입니다. 노년층에게 건강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기꾼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피해자 정모 씨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가짜 의료기기를 이용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암 초기 증상이 발견되어 빨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보증금을 요구받고 결국 3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 이 유형의 사기꾼들은 먼저 무료 검진이라는 미끼로 접근합니다. 주로 대형마트나 은행 근처에서 혈압, 혈당 등을 체크해주며 신뢰를 쌓습니다. 이후 공포를 조성합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큰 병원에 가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불안감을 심어주죠. 그들은 의학 용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전문성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해결책 제시입니다. 이 기기만 있으면 집에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별 할인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라며 고가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려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후유증 전문 치료기, 오후지 전자파 차단 특수 침대 등 최신 이슈를 활용한 수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 병원의 로고까지 도용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특히 긴급성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즉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오늘까지만 할인됩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를 보면 불법 의료기기 판매로 인한 노인 피해액은 지난 한 해에만 1,000억 원을 넘었고 건강상의 피해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처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길거리나 마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은 절대 받지 마세요. 둘째, 의료기기는 반드시 정식 의료기관을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 문제를 이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인이나 건강 전문가라 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의료진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앞서 다룬 6가지 유형, 종교 및 봉사 활동을 통한 사기, 재취업 부업 미끼 사기, 가까운 이웃과 동네 주민 사기, 가족 및 친척 사칭 사기, 전문가 공공기관 사칭 사기, 건강과 의료 미끼 사기,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충분히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 틈을 노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노년층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경각심과 예방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전과 관련된 요청에는 절대 성급하게 응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둘째,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재산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넷째, 긴급성을 강조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잠시 멈추고 판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기 유형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알고 대비한다면 대부분의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을 통해 단순히 조심하자라는 마음을 넘어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6가지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실제 노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과 함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필수적인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6가지 유형의 사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후 생활 속에서 이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이번에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예방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교나 봉사 활동을 통한 사기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신뢰와 친근감을 기반으로 접근하므로 평생을 함께한 교인이나 봉사 동료라고 하더라도 금전적 요구에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나 기부 명목으로 접근할 경우 이번 주까지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뜻이다와 같은 문구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잠시 멈추고 반드시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신앙은 결코 금전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신뢰는 마음의 안정과 삶의 지혜를 주지만 재산과 연결되면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재취업과 부업을 미끼로 한 사기입니다. 노년기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나 재택근무 기회처럼 달콤한 조건을 내세우지만 초기 비용이나 교육비를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이 금액만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공공기관이나 구청,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꾼들은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가까운 이웃이나 동네 주민을 가장한 사기입니다. 친밀감을 쌓고 장기간에 걸쳐 신뢰를 형성한 뒤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금전 거래는 절대 하지 않고 개인정보는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밀이라는 말로 압박할 때는 즉시 경계하고 집으로 들이는 것도 철저히 거절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 가족이나 친척을 사칭하는 사기입니다. 급박한 상황을 조성해 감정적 압박을 가하며 AI 기술까지 활용해 목소리를 변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대응은 기존 연락처를 통해 재확인하고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다른 가족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급박함과 감정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사전에 가족과 정한 규칙을 지키는 습관이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전문가나 공공기관 사칭 사기입니다. 신분증과 제복, 명함까지 위조해 접근하며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경우 방문 전에 반드시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고 집 안으로 들이지 않으며 개인 정보나 금전을 절대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공무원이나 의료진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며 현금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6번째, 건강과 의료를 미끼로 한 사기입니다. 무료 건강검진이나 의료기기를 이용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즉시 구매를 유도합니다. 이 경우 길거리나 마트에서 진행하는 검진은 받지 않고 의료기기는 반드시 정식 의료기관을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긴급함을 강조하는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이 6가지 유형에 서서 공통되는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즉시 결정하지 않고 경계하며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금전, 개인정보, 집 출입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잠시 멈추고 가족과 상의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피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의 안전한 생활은 단순히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사회적 안정에도 직결됩니다. 지금까지 다룬 6가지 유형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종합하면 노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원칙이 명확해집니다. 먼저, 금전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시간을 압박하며 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번 주까지만 가능하다거나 지금 안 하면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식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잠시 멈추고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만으로도 많은 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집 안으로 외부인을 들이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집이라는 안전하고 개인적인 공간을 노립니다. 종교, 부업, 의료, 전문가 사칭 등 어떤 유형이든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따라서 잠깐 들어와서 보여드리겠다라는 말에도 절대 응하지 말고 꼭 외부 장소에서만 대화하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집이 곧 개인정보와 재산이 집중된 공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와 재산 관련 사항은 절대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 지인, 가족 사칭 사기 등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를 이끈과 설득 전략을 세웁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계좌 정보, 재산 현황 등 민감한 정보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공유해야 합니다. 넷째, 가족과의 사전 약속과 규칙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한 금전 요청이나 급박한 상황에서는 언제든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미리 이럴 때는 이렇게 연락한다. 송금은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한다 같은 규칙을 정해두면 감정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사기꾼들은 접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정보와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최근에는 AI, 디지털 기기, 사회적 이슈 등 새로운 수법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층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과 경계심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기꾼들은 친밀감, 신뢰, 감정을 이용해 접근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시 멈추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상의하는 과정이야말로 안전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유형과 대응 방법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재산과 건강, 그리고 삶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지침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시고 자녀와도 반드시 논의하여 가족 전체가 안전망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준비와 관심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6가지 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핵심 원칙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지식과 습관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고 가족과 공유하며 반복해서 점검하는 습관이 안전한 노후를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먼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잠시 멈추는 습관을 가지세요. 급박하게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일수록 시간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식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의 안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재산과 개인 정보가 모두 집중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집 안으로 외부인을 들이는 것은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특히 종교, 부업, 의료, 전문가 사칭 등 금전과 관련된 목적이 포함된 방문은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과 미리 규칙을 정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자녀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 금전 송금 절차,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사전에 합의해두면 실제 위급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이런 규칙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를 학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기 수법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목소리 변조, 가짜 의료기기, 최신 투자 사기 등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기 때문에 최신 사례를 가족과 함께 확인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동의 안전망을 갖추면 개별적인 대응 능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삶은 신뢰와 사랑이 중요한 시기이지만 감정과 신뢰를 악용하는 범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며 언제든 확인하고 상의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계심과 대비가 여러분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심지어 가족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알고 대비한다면 대부분의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는 곧 가족의 행복이고 사회 전체의 안전과 미래와도 연결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모두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과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